그런데 식후 혈당은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밥상입니다. 반찬 종류하고 심지어 밥 무게, 반찬 무게까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조작 아닌가요? 혈당 좀 관리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영상 찾다가 결국 오늘도 영상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 있으시죠? 식후에 걷기, GI 지수 낮은 음식 먹기, 밥, 떡, 면, 빵 등 탄수화물 줄이기, 도움된다는 내용은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꾸준히 하기도 힘들고 막상 하려고 할 때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효과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혈당 반응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혈당 그래프가 달랐던 건 바로 식사 순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즉, 채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된 편인데요. 2010년 전후에 일본의 연구팀에서 채소 먼저 식사법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고요. 미국의 코넬 의대 연구진은 당뇨 전당의 환자에게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게 했을 때 식후 혈당과 인슐린의 변동이 유의하게 줄었다고 발표를 했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이 패턴의 혈당 개선 효과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을 덜 먹게 된다는 실험 결과와 함께 다이어트 식사법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안 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아니 어차피 먹으면 위에서 섞일 건데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냥 TV 프로에 나오는 유행하는 내용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깃하긴 한데 사실 제가 그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는 한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맨밥만 나중에 어떻게 먹어? 반찬이랑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요. 보통 밥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따끈한 밥에 반찬, 국, 메인 이렇게 있으면 저는 밥 한 숟가락 먼저 먹고 반찬 먹고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고기 한 점 이런 식으로 저는 먹었던 것 같아요. 일명 밥이 메인인 그런 식사요. 즉 탄수화물인 밥을 먼저 먹는 식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딜 봐도 근데 거꾸로 식사법이 자꾸 나오니까 해보고 싶긴 한데 제 마음속에 저항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맨밥만 어떻게 나중에 따로 먹냐였고, 둘째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그 거꾸로 식사법 논문들을 표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논문이 식전 음식, 즉 섬유질, 단백질, 지방, 식전 음식을 먼저 먹고 15분 후에 또는 30분 후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식전 음식을 먹고 또 뚝 띄어서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하는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보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15분 말고 그냥 이어서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원래 먹던 걸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도 차고 있겠다. 식후 혈당도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까 싶었던 거죠. 이번 실험은 다른 실험의 실험 설계보다 더 쉬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됐었거든요. 일단 첫째 날 아침 식사입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모든 양을 재서 먹었습니다. 이면수 한 마리랑 진미채 콩자반 멸치볶음은 10g씩, 깍두기는 30g, 양배추 찐 거 100g, 그리고 냉장밥 100g 이렇게 차렸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늘 있을 법한 오이 4분의 1개랑 파프리카 4분의 1개 이렇게 채소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반찬이 뭐가 좋네 뭐가 안 좋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실험은 먹는 순서가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드레싱 없이 오이랑 파프리카, 양배추찜으로 먹기 시작했고요. 양배추만 다 먹고 이면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생선이랑 반찬들 오이, 파프리카 같이 먹어주다가 생선 반마리 정도 남았을 때부터 밥을 조금씩 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약간 반찬처럼 먹기 시작했던 거죠. 실험처럼 야채, 단백질을 다 먹고 15분, 30분 간격을 두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게 좋은들 내가 할 수 없으면 의미는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먹는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편하게 먹어봤어요. 그냥 순서만 야채, 단백질 먼저 먹어주고 밥을 한 3분의 2 후반부에 먹어준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혈당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먹기 시작할 때 95였던 혈당은 1시간 50분 뒤에 38 오른 133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프를 보시면 커다란 스파이크 없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뒤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밑반찬들, 밥, 생선 이렇게 차렸고요. 원래 제가 먹던 대로 편하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밥을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반찬, 또 밥 먹고
반찬 이런 식으로 골고루 천천히 먹었습니다. 뭐 일부러 천천히 먹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먹던 제 속도대로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을 다 먹기도 전에 밥을 다 먹었네요. 아마 실험이 아니었으면 사실 밥을 조금 더 퍼왔을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실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뭔가요? 식전 혈당 112에서 45분 뒤에 최고 혈당 204까지 92만큼 올랐습니다. 와, 이거 저 살짝 멘붕 왔었는데요, 사실. 그때랑 똑같은 반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먹었던 오이랑 파프리카를 안 먹었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혈당이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죠. 제가 그래서 하루 더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했어요. 과연 오이 파프리카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과연 거꾸로 식사법의 영향이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차려놓고요. 기록도 이렇게 잘 해놓고 밥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밥, 반찬 이렇게 먹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결국 오이 파프리카 영양이 아닌 거꾸로 식사법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식전 106이었던 혈당은 39분 뒤에 201로 95만큼 올랐네요. 이 정도면 거꾸로 식사법 인정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두 실험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속 혈당기를 이용한 두 실험의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크 혈당값, 혈당 상승폭, 그리고 2시간 동안의 혈당 곡선 면적도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 배출 속도와 혈당의 유입 조절입니다. 야채나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으면요, 이 음식들이 위에서 일종의 완충층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어도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완만하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 피크도 낮아지고 혈당 곡선 면적도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반응 변화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식이섬유가 먼저 장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준비하라 하는 신호를 먼저 받아들여요. 인크레틴 호르몬이 먼저 분비되고 이게 췌장한테 이제 인슐린 만들 준비해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덕분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인슐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로 반응할 수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위 배출 속도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호르몬의 작용이 유리하게 조정되어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장점으로는 포만감 증가와 식욕 조절 효과도 있기도 합니다. 공복감도 줄어들고 과식 방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직접 실험할 때도 느낀 건데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는 밥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밥 중심의 식사를 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이게 포만감과 연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거꾸로 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능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내가 기본들은 지키면서 추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본 논문들 중에서는 거꾸로 식사법의 효과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논문들도 있었던 반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식후 혈당과 기타 호르몬의 유리한 효과는 일관되게 관찰되었지만 장기 지표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보조적인 전략 정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결론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탄수화물의 양과 질, 그리고 전체 에너지 섭취, 체중 조절과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을 뒤로 밀어서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현실적으로 아마 가장 실천하기 쉽고 부담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약간 줄이는 추가 옵션으로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찬을 먼저, 그리고 밥은 디저트처럼요. 거꾸로 식사법을 믿고 약 조절이나 다른 생활요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 식단 다 힘들다 해도 우리가 젓가락질 컨트롤만 조금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당연구 약사였습니다.